자, 21제 침묵.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김민지 기자 어떤 발언들이 주로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최근에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해서 언급은 했지만 최근에 북한의 도발에 관한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계속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고요. 11일, 그러니까 그제였군요. 우리 한국 정부, 남한 정부를 향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부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 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 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거의 굿모닝 미사일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굿모닝 미사일. 예, 그냥 거의 그냥 주기적으로 쏴서 국민들이 이제 다 무감각해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앞에 사실은 안보는 공기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보는 공기와 같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말은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어서라도 살 수가 있는 건데 안보는 공기하고 같거든요. 북한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 그냥 조롱하고 협박하고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안보 상황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는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신 박사님께 이렇게 한번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와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요. 북한의 이런 막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대응할 경우에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된 저강도 대응이다. 이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지금 북한과의 관행을 보면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하든 북한은 마이웨이, 자기가 갈 길을 가왔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접근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국격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안보 이런 것을 고민하는 청와대라면은 반드시 적전 시점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한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예. 자, 이제 그제 북한이 우리 남한 정부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자, 권정근이라는 국장급, 일개의 국장급 인사입니다. 북한에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을 하고 있는 권정근이라는 사람이 우리 남한 정부를 향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죠. 새벽잠 설쳐대며 허우적대고 있다. 겁먹은 개, 바보, 배설물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런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핵심 관계자 말하길. 저런 북한의 막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저거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한테 협상을 하자. 그리고 작은 사과까지 했다 그래요. 스몰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네. 미국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북한 외무성에서 제가 한 15년을 일했지만 정말 외교관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동그라미를 싸고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그러고 청와대 당국자를 가리는 말이라고 그러고 겁먹은 개라 그러고 온갖 조롱.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정치적 비판 같은 거. 그러니까 역도다, 패당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 저렇게 동그라미를 싸고 앉아있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저런 걸 보면, 저런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 거 보면 아 진짜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쓰고 있는 매일같이 쓰고 있는 국어 한국어가 청와대에서는 다른 국어를 쓰고 있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까지 좋게 감싸는 이유가 예.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신 박사님. 예, 뭐 결국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불편한 소리를 하게 된다면은 북측에서 한국 정부를 배려하지 않고 한국과의 대화를 기피할까봐 우리 정부 스스로 말을 자제하고 있는 건데 과거 남북관계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한국과의 대화에 임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의 쩔쩔매는 이러한 접근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 정부를 만나지 않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미공조를 통해서 한국과의 대화 없이는 미국과의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변의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맞대응할 경우 다음 단계에 우리 남북대화가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굴종일 수 있다. 자, 어제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요, 북한의 그제 그 막말에 대해서 또 하나 좀 해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김민지 기자, 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방금 설명드린 듯이 격한 발언으로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이 담화문에 쓰는 언어는 우리 정부가 내고 있는 담화문과는 뭔가 결이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저 언어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진짜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누리꾼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둔하는 방법도 가지고 애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다. 청와대 언어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런 주장이 매우 황당하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황당한 주장으로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쓰는 언어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귀가 국민과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막말성, 우리 대한민국 이제 남한 정부를 조롱한 것과 관련해서 담화문 발표잖아요. 그 권정근이라는 일개의 국장이 낸 그 담화문. 북한이 담화문에 쓰는 언어가 우리와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북한 언어가 번역이 필요한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가나 말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말도 아니고 예. 우리 세종대왕께서 쓴 말을 같이 쓰니까 한민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허허.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해석을 저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제가 아까 신범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라고 해서 그거는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런 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따끔하게 한 번씩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4월 달부터 오지랖이 넓다. 그다음부터 우리 관역 안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는 동그라미를 싸고 수위가 있고 높아지고. 바보라 그러고 겁먹은 개가 짖어댄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한국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다뤄도 한마디 말도 안 하는구나.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가 우리 말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행간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북한 선전물을 같은 데 나오면 행간을 읽어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는 뭘 앉아 싼다고 그러고 개라고 겁먹은 개가 짖어댄다 그러는데 저게 무슨 행간의 의미가 있고 뭐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데 왜 저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건지 한국을 두들겨 패고 조롱하고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나 우리 국가의 자존심 저는 저 소리 듣고 정말 밥 먹은 게 다 체할 정도로 불불이 솟고 그러던데 예. 왜 청와대는 계속해서 저거를 두둔하고 감싸고 있는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라 그러면 북한이 화락당하고 최담정을 뛰쳐나갈까 겁이 나서 그러는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 전문가 두 분과의 이야기에 사실
요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붓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본인들 무기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듯이 우리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사정권을 두고 있는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 당신네들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군사력 당신네들보다 좋아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 이 논란은 딱 사그라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그 행동을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예. 맞대응을 함으로써 매번 북한이 도발하고 한국을 비난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끊어주는 어떠한 정부의 성명이라든가 따끔한 한마디는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국격을 보호하고 또한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 정부는 그 부분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께서 취임사 때 모든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상황을 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많은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은 그 개각 때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정세현이라고요.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지금 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장관급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분의 발언도 좀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요? 네, 북한의 발언을 이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막말을 내뱉는 이유는 도와달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전에도 북한이 가끔 정말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 애들 문자로 약을 올려요. 아, 오히려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버려. 밥도 주지 마. 그렇지만 그게 너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해. 그런 얘기지. 그렇죠. 똑바로 거기서 이제 똑바로 하라는 얘기는 왜 매사이가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매사 물어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고약한 표현을 써가지고 했을 뿐인데 우리 국민들은 화나죠. 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된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절실히 우리 남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렇게 약을 올립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북한이요. 핵을 없애기 위해서 비핵화에 대비해서 지금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요. 교수님 좀 해석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한국을 조롱한다는 건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대화가 필요해서 그렇게 패당이라고 역적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까? 예. 북한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자기네 길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자기 길을 가는 건데 저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진짜 이전에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맞을까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핵화에 대비해서 무기를 빵빵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비핵화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협상도 트럼프 김정은 협상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무기를 빵빵하게 만든다는 저런 식의 사고는 저런 식의 분석은 우리 국가의 안보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북한이 사실 비핵화를 하면서 저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3번이나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예. 약속을 하고 9.19 선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동그라미를 앉아 싼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 거를 우리를 보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적 비약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지 그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신 박사님. 예, 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 정세현 장관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똑바로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똑바로 해야 될 대상은 북한이에요. 아하. 북한이 우리에게 똑바로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는데 저거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리에 맞지 않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그동안 이제 헛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쏘아 올렸잖아요. 방사포, 북한팟,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이름도 헛갈릴 정도로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25일 날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저 당시에 이제 긴급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물론 아니었고요. 그냥 정례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게끔 된 NSC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저 당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강한 우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2일까지 오히려 북한을 대하는 이 정부의 대응 수준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8월 10일 최근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는 그것도 화상회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우려라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점점 도수를 올려가는데 네. 우리는 점점 도수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응 도수를. 예. 저 아까 앵커께서 말씀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당신네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당신네한테 자꾸 우리 국가 수반을 이렇게 모독하고 한국 정부를 모독하면 우리가 경고를 보낸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의 외교부 성명이든 국방부 장관 성명이든 아니면 청와대 안보실 대통령 명의로 나가기가 힘들면 안보실 성명이라도 냈었어야죠. 따끔하게 한번 지적하고 당신이 그러지 말라. 우리는 저렇게 겁먹은 괜히 나는 북한 얘기가 예. 우리 대통령을 보고 상대방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거에 참 개탄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은 안 나서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면 안보실이나 통일부나 국방부나 외교부나 부서가 없습니까? 예. 이야기해서 딱 끊었어야죠. 당신이 경고한다. 다시 이러면 당신의 정세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했으면 북한이 이 정도까지 오진 않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합니다. 예, 신 박사님. 잘못된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이렇게 관여 정책을 전개한 건데 사실 북한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말려들었다고 생각해요. 말려들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바는 다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있는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출발은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따끔히 꾸짖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제 북한의 권정근이라는 명의로 나온 외무성 담화, 여기에는요, 우리의 국방수장, 정경두 국방장관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죠. 북한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향해서 웃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웃기는 것. 할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든 보면 이 모욕적인 그 북한의 그 워딩이 전해졌는데, 우리 국방부 어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북한에서 그 군을 조롱도 하고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 공식 논평이나 반응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저게 입장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네, 이번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이 정경도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서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쯤 되면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경두라는 웃기는 것이라는 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외교부 일개 국장이 저거의 자기 생각이라고 지금 자꾸 여기서 일각에서 평가를 하는데 정말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밥을 먹은 대통령을 어떻게 북한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보고 이제 접견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접견 인사는 거의 그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는 건데 그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방부 장관을 웃기는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교부 장관이 자기 손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 사인을 해서 결재를 하고 첨삭까지 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국방부에 하다못해 국방부 장관 명의가 힘들면 국방부 대변인 명의라도 이렇게 우리 군의 존엄을 우리 군의 위신을 이렇게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국방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똑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지금까지. 예. 신 박사님. 저는 저 말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 말 자체는 잘했다?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껴. 예. 근데 언제 대응했습니까, 우리가? 매번 대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대로 대응을 한 번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적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말로써 매번 대응 못하거나 말로써 따끔하게 못하겠으면 군은 뭡니까? 힘을 보여줘야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 우리도 후방 지역에서 그거를 알고 있다는 듯이 해서 대응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요격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한다면은 북한도 따끔하게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조차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응을 아예 못하고 있다. 그 점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의 동맹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맹국의 대통령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 김민지 기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어떻게 조롱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상업지인 뉴욕 포스트가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양보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의 말투를 흉내낼 때 사실은 조금 놀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도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투나 억양 같은 걸 뭐 따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뭐 조롱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 멀리 워싱턴에 갔을 때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마 뭐 통역이 필요 없다라든지 지난번 회담에서는 사실 정상회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뭐 27분인가요? 혼자 얘기하면서 정작 정상회담은 뭐 2분밖에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좀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도 그 프랑스 대통령도 비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반박을 합니다. 아하. 우리 위신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중국 비행기가 우리 카디즈 오죠.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영공 침공을 하죠. 일본은 우리하고 경제적 보복을 하죠.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우리 가장 강력하다고 한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이 또 한국 대통령을 흉내까지 내면서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 우리가 거의 오면초가하거든요. 저런 것이 나오면 우리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뭐하고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고 우리 외교부나 강요들은 뭐하는 겁니까? 저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가서 뭔가 외교를 펼치고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안보 현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이걸 향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친구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를 볼 때만 미소를 짓는다고 한다. 오히려 김정은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정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실상 조롱하듯이 뭔가 흉내내고요. 뭐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김정은의 짝짝꿍?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방위비 더 많이 내세요. 뭐 내년에 잘하면 6조 가까이 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 억양 흉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정부를 향해서 미사일 도발, 막말 조롱 담아 내고 있고요. 예. 저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하. 북한과 관계가 좋냐? 저는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자신의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충격이 따르니까 북한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려는 거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동맹국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을 더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예. 뭐 우리 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거죠. 우리 한미동맹을 70년간 이어온 이 한미동맹에 큰 흐름이 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라는 잔류가 생겼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그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대미 정책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고 또 지난번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정상회담을 연결시켜놨는데 결과적으로 다르니까 미측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 하나하나를 잘 전개하면서 미국의 압박은 우리가 우회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 시진핑 주석과도 뭐 친구다 좋은 얘기 다 했지만 지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의 운명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저쪽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김정은하고 관계가 결코 좋다고는 생각질 않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전에 했던 말들, 뭐 미친년이 뭐니 하는 소리들을 다 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거를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할 국내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태도인데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핵심 축 아니겠습니까? 이 축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지 않게끔 우리가 거기를 잘 대처를 해야죠. 우리 외교가, 우리 군사 외교가, 우리 그냥 정치 외교가 그런데 힘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가 그렇게 미국 트럼프 리스크에 잘 대처하는 것 같지는 못하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쭉 지켜보시면서 조금 이런저런 부분들은 걱정이 된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어수선한 외교 안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두 발 뻗고 다 잘 주무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 그렇습니다. 해군 병사들이요. 야간 경계 초소 근무 중에 술과 치킨을 시켜 먹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밤이었는데요. 그 야간 경계를 서던 해군 그 병사들이요. 치킨과 술을 배달로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이면은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하도록 허용한 지 한 달 정도 된 그런 시기였는데 그 휴대전화를 반납할 시간이 됐는데도 이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 전화로 걸어서 치킨과 술을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근무가 없던 병사 2명과 뭐 탄약격 경계병 등 모두 그 병사들이 10,000cc 소주와 맥주 10,000cc를 나눠서 치킨과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술 파티가 경계 초소 근무 중에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 장병들이 열심히 복무합니다. 불철주야 복무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 번 실수라면은 그 개인의 문제지만 2번, 3번 반복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을 갖다가 다행히 뭐 우리 스스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국방부 장관부터 뭐 6.25에 대해서 그것이 남침이다 북침이다 그것도 대답을 오물오물하면서 몇 초씩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근데 또 밑에서는 또 병사들이 휴대폰을 또 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쓰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휴대폰을 반납을 안 하고 그거를 술과 맥주를 해가지고 6명에서 10,000cc를 마셨다. 10,000cc.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도대체 우리나라 안보가 저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저렇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군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그 중대장이 인지가 됐습니다. 중대장이 인지를 했어요. 그럼 상부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대장이 한 달 동안 소위 뭉갠 거예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어떤 병사가 제보를 통해서 이제 막 조사가 들어가고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총체적 지금 군기강이 망가졌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전에도 뭐 저기에서 해군 부대에서 초소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병사가 잘못한 것을 간부가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잘못시켜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군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꾸 은폐를 반복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제보로 인해서 수사가 된다면은 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방 자체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기강 회의 논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